133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뒤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제목은 옥소전이고요. 옥으로 만든 피리 이야기인 겁니다. 뒤로 넘어와서 1번 문제 보면 윗글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으면서 답 찾을 거고요. 2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학, 촉진, 춘백, 장수백, 운하기, 어천수, 초광, 춘백, 천자, 초광, 춘백의 장인, 장모, 조상서, 부부, 춘백 이러한 사람들 이름이 엄청 나오고 있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옥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살펴보면 이운학, 이춘백, 어천수, 이춘백, 이운학이 요 밑줄 친 사람들과 옥소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를 확인하시라. 다음 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옥소전은 가족 간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서사적 구도에서 남성적 인물들의 여성적 활약상을 보여주므로 조선 후기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담아낸 작품이다. 우리나라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주인공으로 중국에 진출해 중원의 위기를 해결하는 업적을 이루고 보상을 받는데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진 독자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고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서도 중국에 가면 큰일 할 수 있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 주목할 장면은 시련을 극복하고 가족과 기적적인 상봉을 이룬 것. 피폐한 현실에서 고난받아 지친 민중의 삶을 담아내며 민중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성공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거다. 앞으로 넘어오자. 133페이지 조금 복잡할 거예요. 춘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며 조소저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할 거예요. 자기 나라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장수백이라는 해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사이에 조소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었고 헤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데 해룡이기도 하고 운학이기도 합니다. 운학은 원래 조소저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렇게 낳은 아이를 장수백이 데려다가 키워. 그리고 벼슬을 시켜서 내가 해적질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시켜서 벼슬을 하지. 그때 이름이 해룡. 이런저런 우연한 일이 있다가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유품을 물려받고, 아버지는 유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물건을 받고, 자신의 정체가 운학이며 나를 키워준 장수백이가 나의 친부모의 원수였구나 라고 해서 원수를 갚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송나라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인 겁니다. 시작해보죠. 이 밤에 대사마가, 여기에서의 대사마가 위에 나와 있는 운학이야. 이 밤에 대사마가 일개를 생각하고 검수를 향하여 촉군 중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더니 이 촉군 중에서의 장수가 춘백이야. 자기 아버지지. 세상에. 아들은 송나라에서, 아버지는 총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지. 검수를 다하여 바로 장군차에 돌입하니 사방이 철망이요 한술도 한 곳도 허술치 아니하매. 그래서 돌입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된 거지. 적진이 엄청 규율이 잘 갖춰져 있어.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당황했죠.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에 대사마를 본 듯 꾸짖거늘 어머 적진에 몰래 숨어 있는 게 발각이 됐어. 문득 놀라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러면 아직은 모르지 대사마와 어천수가 무슨 관계인지. 내 귀술로 남의 군중에 돌입하였다가 크게 낭패하도다. 어천수는 얘기했겠네. 운하기 너 능력이 좋아. 도수를 쓸 수 있지. 하지만 함부로 쓰다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면 안 돼. 어천수는 누구에게? 운하기에게 도수를 가르치면서 경계하는 말을 했었겠네. 낭패로다 하면서 후회하고 혼자서 적진에 돌입한 것에 대해 당황했지.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와 울울하여 마음이 답답하여 옥소를 내어서 노래 한 곡을 연주하니 요요한 소리 옥을 깨치는 듯 비유적. 촉진 장졸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이 처량하여 일시에 흩어지니 사기가 떨어지고 있지. 승상이 대경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이 승상이 춘백이야.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는 장자방 후의 일이니라.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초한전 할 때의 한나라의 신하였었고 옥소피리를 불어서 상대방 초나라 적진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 아무리 군사를 호령하여 진정하고자 하나 분분이 달아나니 여기까지는 옥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누구? 운하기에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지. 대사마가 춘백이 촉진의 동정을 보고 날랜 군사를 내어 풍우와 같이 쫓으니 이거 어떤 놈이 피리 소리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놈 잡아와 라고 하면서 군사를 보내니 진공 두 장수와 장어 두 장수가 사면에 협공하여 유인하고 일합식 싸워 물러나가니 대사마가 분노하여 누구? 운하기 분노하여 정신을 모아 한 칼에 잡고자 했으나 호련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서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여 저중에 필연 천신이 있도다. 지금 이 장면은 대사마와 운하기하고 진공 두 장수, 진공 두 장수, 장어 두 장수하고 싸우고 있는데 대사마가 얘네 4명 다 죽이려고 했지만 철망이 공중에서 벗어난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춘백이 한 거야. 즉 자신의 아버지가 도수를 쓴 거지. 보고서 탄식하며 저중에 필연 천신이 있도다 하고 칼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와.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 철문의 공중이 내려지는 도술이었었다. 확실히 승상이 한 일이었었구나 라는 게 확인. 승상 누구? 춘백.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 말하기를 송진의 대사마 저 운하기 놈은 운하기인지는 아직은 몰라. 다른 이가 아니라 소장이 자세히 보니 소장의 수양 아들이고 어천수의 사위롭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운학은 누구예요? 첫 번째 춘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춘백의 친자. 그 다음에 장수백의 수양아들. 장수백의 수양아들. 다음 어천수의 사위. 그러면 춘백이랑 어천수는 무슨 관계야? 사돈 관계지. 이렇게. 장수백이랑 어천수도 사돈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수양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물들의 관계가 좀 복잡한 거야. 여기에서는. 근데 좀 이상하지. 그러면 춘백, 장수백, 어천수는 같은 나라에 있고 운하기만 다른 나라에 있는 거네. 이렇게. 아무리 고전 소설이라서 이렇게 막장인 것 같지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할까? 그것도 좀 의심해 보면서 읽어보는 거지.
자초지종을 자세히 고하니 승상이 춘백이 다시 헤아려 봤더니 그러네 그 자식 자기 아들 운학이 분명하고 옥소 곡조 또한 자기의 강릉 추월이라. 옥소의 이름이 강릉 추월이야. 일희일비하여 왜 아들을 만났다. 일희 적으로 만났다. 일비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어린 듯이 앉아 다시 말을 못하다가 촉 왕께 이 사연을 고했더니 왕이 놀라 말하기를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서 운하기를 불러서 부자가 상봉하게 하면 천하를 도모하기가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적진의 대장이 네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 너 아버지니까 아들 보고 항복하라고 그래. 라고 하면 전쟁을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누구냐? 운하기는 송나라의 장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송과의 전쟁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춘백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부자 지정이 중 하나 군신지례는 갱가 1층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급이 하나 더 높습니다. 부등호 즉 사적인 일도 부자지간 중요하지만 임금과 신하의 공적인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원컨대 대왕은 신의 말씀을 들으소서. 신이 천문을 보오니 송천자의 자미원은 송천자의 황제를 나타내는 별이 다시 맑은 중 상서로운 기운을 띠었고 이는 천하를 평정할 징조가 분명하고 끊어 대왕 총나라 왕의 별을 보니 10분 희미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천명을 순하여 하늘의 운명을 따라서 귀순하시면 송나라에 항복을 하시면 촉왕이 장안의 왕이 될 징조입니다. 항복해. 그런다고 전쟁이 해서 다 끝나고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 순하면 따르면 복이 올 것이고 역하면 총나라가 송과 전쟁을 벌이면 재앙이 있을 겁니다. 대왕은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기 신이 천문을 보니 좋은 기운이 있사오니 왕이 될 징조라. 여기까지는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인 거고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 천문을 보았더니 라면서 자연현상을 근거로 하여 뒤에 말이 나올 거예요. 초강이 깊이 생각한 후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당초부터 승상의 지위라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찌 좋지 않겠는가 라면서 승상 저기 누구야? 춘백의 말을 신뢰하고 있지. 춘백을 신뢰하고 있다. 그래 네 말대로 전쟁 그만하고 걔네들 밑으로 들어가자. 왕자리라도 유지해야지. 승상이 못내 할애하고 원문에 나와 바로 단기로 말 한 필 타고 혼자 장수백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에 나아가 먼저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 운학에게 글을 보내고 편지를 보낸 게 먼저. 이때 대사마가 울울 답답해 하던 차에 적장이 글월을 가져와 떼서 받건을 잠시 정지. 위로 올라갑시다. 운학이랑 어천수는 무슨 관계야?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었어. 이렇게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쓰자. 어천수 운학의 장인이야. 이렇게
그러를 가져와서 떼어보니 총나라 승상 이춘백은 그를 송사마 대상군 이운학에게 붙이니 슬프구나. 복중의 유화를 여기서부터 또 묶어 뱃속의 유화를 만리전장의 원수로 만나니 엄마 뱃속에 임신했었을 때 헤어졌었던 거를 찾아냈었죠. 복중유화를 만리전장의 원수로 만나니 이것은 나의 죄가 큼이라. 내가 황해도 감사로 운남도의 적변을 당하여 만사여생이 자계상 백영도사의 제자가 되었더가 총나라 왕의 큰 은혜로 장안을 얻었더니, 만사여생은 뒤에 뜻 나오겠지만 그냥 구사일생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부자상전이 천리의 죄역이라 라고 하면서 뒤에 어디가 있냐, 여기까지 요렇게 묶어놓고 누구 승상, 승승은 누구야? 승상 괄호 열고 춘백이 자신의 난 이렇게 살아왔다 자신의 삶의 이력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지. 내가 단기로 정진전에 나와 있으니 그러니까 니들과 싸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한빨리 고전산문 7 함거를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자에게 받을 것이니 싸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항복하러 왔다. 그리고 이 장수는 어천수라. 나랑 같이 온 사람 어천수야. 어천수는 너의 장인이니.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의심이 없을 것이다. 자세한 말은 이 장수 어천수에게 듣고 너 어제 보니까 옥소 또한 강릉 추월인 것 같은데 내가 평생 사랑하던 바라.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라면서 여기에서의 옥소의 기능은 뭐예요? 그건 내 가지고 있을 만한 건 내 아들밖에 없는데 부자지간에 징표로서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다. 어제 불었었던 옥소 다시 한번 가져와 봐. 이거지. 대사마가 보기를, 운하기가 그것을 보기를 일신이 떨리고 손발이 황란하여. 왜? 아버지를 만나게 됐으니까, 친부와 재회하게 되었으니까. 원문에 나와서 어장군을 보니 의심 없이 어천수라. 어머 우리 장인어른. 대사마가 읍하여 말하기를 진을 임하여 의심이 없지 않았는데 자세히 말을 듣고자 합니다. 편지를 봤는데 제가 그거 얘기 다 믿을게요. 그래도 요만큼 믿지 못할 거 있으니까 좀 가져와서 얼굴 맞대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장군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대사마 운하기 옥소를 가져다 주면서 말하기를 이 옥소는 천만 사람이 불러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니 빨리 가져다 드리라 라면서 자신의 아버지인지 친부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 친부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어천수가 연망이 받아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와 승상 춘백에게 가져다 드리니 승상이 보니 분명한 강릉 추월이라. 일곡을 부니 대사마가 이 소리를 듣고 말한피를 타고 총나라 진으로 뛰어들어 통곡 재배하니 저것이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이구나. 친부 괄호 열고 자신의 아버지 춘백임을 확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한필 타고 적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걸 확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다. 옥소이의 기능 찾는 거예요. 확인. 얼레벌레 3번 문제 풀려 있을 겁니다.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늘. 나를 너무 닮았어.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 대사마가 자주 느껴 정신을 잃고 승상이 애련하여 위로하고 붙들고 장중으로 들어가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대사마가 고하여 말하기를 대사마 운하기 고하여 말하기를 불초자가 지금 죽사오나 한이 없습니다. 이때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고 모 부인이 외가 찾으란 말씀을 낱낱이 고하니 승상이 서멀로 같은 말씀을 또한 이르시고 부자가 즉시 촉왕께 뵈고 대사마가 촉왕을 보고서 읍하여 말하기를 괜찮나요? 네. 왕은 어찌 처하라 하시나이까 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하여 말하기를 맏아들을 전장에서 찾았으니 천고의 희한한 경사라 어찌 치하하지 않겠는가 서리법 과인이 외람이 뜻을 두고 외람이 뜻을 두다라는 건 송과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 춘백을 만나 천하를 도모할까 했는데 금일 이러한 경사 춘백과 아들 운하게 상봉 내 홀로 귀순치 아니하겠는가 과인도 함께 천자 송나라 황제를 가서 뵙고 죄를 청하고자 하노라. 그러면 정리 송과 총나라가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고 송나라 밑에 운하기 총나라의 신하 춘백이 있었고 춘백과 운하기는 부자지간이었었는데 부자지간을 확인하고 총나라 왕이 송나라 황제에게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는 거겠지. 됐을까요? 대사마가 운하기 크게 기뻐하면서 표를 천자에게 올리고 전후 사연을 갖추어서 말했다. 천자가 첩서를 보기 전 이 첩서는 표 누가 쓴 운하기 쓴 표를 보기 전에 대사마의 승전한 소식을 들으시고 평전하기를 날로 기다리던 차에 요 부분 뒤에 OX 문제 중요해요. 운하기 전하 이래저래 해서 총나라가 항복한다고 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황제에게 가서 도달하기 전에 황제는 이미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 표를 보시고 크게 기뻐 사환을 보내 소광과 승상, 춘백을 좌우 승상으로 삼고 예관을 또 보내시니 대사마, 운학은 천은을 못내 살해하고 환군하여 여러 날이 지났고 승상 부자가 다시 조상서 댁으로 들어가서 여기 조상서가 누구냐면 춘백이의 장인이에요. 춘백의 장인이야.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야 돼. 운하기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 아버지의 장인어른이야. 자기 아버지의 장인어른인 거지. 그러니까 따지면 운하계 외조부야. 외조부야. 이렇게 관계가 오는 거라고. 댁에 들어가 상서를 보고 지난달 떠다니던 말씀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이시고 장인 조상서 사위 춘백의 예를 보이고 운학도 월패를 내어 모친 서찰과 같이 드리니 상서 부부 급히 맞으면서 말하기를 꿈이냐 생시냐 풍파에 죽었는가 했다가 귀한 사위 춘백이와
외손주 운하기를 다시 만나게 되니 고금 왕래에 이러한 경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서리법. 그러나 조정의 모트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니 승상의 영접지례와 대사마 영접지례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위와 외손자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승상과 대사마로 대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춘백이하고 운하기는 누구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중국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뒤에 1, 2, 3, 4번 그래도 한번 푸실 시간 드려야 되니까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문제 확인. 3번 떼어 있으니까 3번 그냥 할까? 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 이춘백과 이운학, 아버지와 아들의 정체와 관계, 가족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끝. 위로 올라와서 1번 문제. 이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비현실 공간 경관 묘사 없어요. 낭만적이지도 않지. 과거 현재 거슬러 가는 구성 없습니다. 천상과 지상 아니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딱히 입체적이지 않아. 인물 간의 갈등 상황 있었지. 아버지와 아들 싸우는 거. 초현실 존재가 개입한 거 없어. 갈등 중재하는 모습 없고 옥소 소리를 통해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 인물의 대화에서 변화하는 자연 현상의 근거, 천문, 하늘을 관찰해 봤더니 네 별은 희미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상대방 촉왕을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 나타나 있다. 정답 5번. 2번. 운학의 공격으로 열세에 몰리게 된 촉지는 춘백의 도술에 힘입어 위기에서 벗어난다. 촉지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4명의 장수였었죠. 장수백은 운학의 양아버지, 사돈관계를 맺은 어천수와 함께 참전하여 운학과 싸운다. 아까 그래서 인물들의 관계,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사위고 그거 다 확인했었던 겁니다. 초강은 춘백과 힘을 합쳐서 송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계획을 단념하고 천자를 만나려 한다. 맞죠? 천자는 초강이 보내온 항복문서를 본 후 승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니요. 승전한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탈락. 초강에게 벼슬을 내린 건 맞고 춘백의 장인과 장모 조상서 부부는 사망했다고 믿었던 춘백을 만나자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것 맞지. 정답 4번. 뒤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러 갑시다. 틀린 것 찾기. 기적적으로 부자가 상봉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도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인물, 천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인물은 누구야? 촉왕이지. 이미 틀려 먹었어. 촉왕이 부자를 상봉하게 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 현실의 삶에 지친 당대 민중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여기 있었네. 꿈과 희망을 주는 것 누구? 가족의 기적적인 상봉을 이루면 꿈과 희망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총나라 왕이 우리 민중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건 1번. 됐을까요? 나머지는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학교 내신 시험 문제는 이 지문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지문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밑에 맞는 건 왜 맞는지 확인, 틀린 건 틀리다라고 고쳐 놓으면 끝이지. 됐을까요? 잠시 정리.